나라의 체육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에 또 받들려 청춘고리 체육촌 지구에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이 훌륭히 일떠서 체육기술 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종소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몸소 공장의 도전도 새로 잡아주시고 공장의 이름을 평양체육기자재공장으로 명명해 주신 경의하는 정비서동씨께서는 주체 배고 2016년 6월 1일 공장을 찾으시어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체육기자재들을 더 많이 생산할 데 대한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의 체육강국 건설 구상을 현실로 꼽혀나가는 중요한 처소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질 좋은 체육기자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정비서동지의 그날의 말씀은 오늘도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새로운 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체육으로 흥하는 나라, 체육으로 강대해지는 나라로 만드시려는 경의하는 정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전국 각지의 현대적인 체육시설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체육 열기가 날로 높아져 당중앙천원 회의들의 결정 간수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고조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 번째 고지인 알곡 생산 목표를 교의 점령하기 위한 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섰습니다.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농촌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며 방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서 모내기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직청중앙회에서는 올해 농사의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할 때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평양시알의 직맹일꾼, 초급선전 일꾼들로 집중경제 선동대를 조직하고 둘 끓는 이 농장 포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가 올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면서 수많은 농촌들을 가봤는데 그래서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우리 농장원들에게 무상으로 배려해주고 온 나라가 청동원되어 농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날이 날마다 커가는 그래 당 운동에 높은 알곡 충성으로 보답할 그 열의로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애국의 마음을 북돋아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들을 위해서 20곡, 30곡의 노래를 불러도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농장원들을 만나보니까 땅과 농민을 비롯해서 애국 농민들을 그 주제로 한 그 노래들을 많이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영 종목에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더 첨부시켜서 효신자 축하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평호군은 전시에는 여성들이 핵심인데요. 서결이 품앗이반을 모아가지고 전시 농업 생산을 힘있게 보려고 또 전후에는 사회주의 농업 협동화의 본보기를 창조한 이런 거장이기도 합니다. 졸세 위인들의 용도 업적이 뚜렷게 깃들어 있는 영광의 거장에서 사는 우리 여성들답게 그리고 또 전세대 여성들이 발휘한 애국의 전통을 이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의 결정을 간철하기 위해서 우리 군안의 모든 여명원들이 농장벌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군여명위원회에서는 여명 포전운동과 여명 병역대 활동과 같은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해서 우리 여명원들도 단단히 한몫 이바지하게 하자고 합니다. 보통강구역 집중경제선동대원들이 모내기로 들끓는 강남군에 달려나가 힘있는 경제선동 활동을 벌였습니다. 올해 농사는 단순히 알곡을 생산하기 위한 이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손으로 생산한 알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이 신심을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과 기타도 메고 나와서 모내기도 같이 하면서 노래도 함께 부르니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이 모두 좋아합니다. 당에서는 제가 용해군이라고 따뜻이 품어주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강연선전대원인 우리 처와 함께 이렇게 오늘 농촌지원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르는 노래와 시가 그대로 알곡중산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지닌 정성의 지원자가 되어 인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길에 깨끗한 양심과 진정을 바쳐가는 우리 시대 참된 보건 일꾼들의 대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엔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 정신과 높은 실력을 지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생의 기쁨을 안겨준 은천군 병원 산부인과 간호장 안경실 동지도 있습니다. 단발머리 처녀 시절부터 근 40년 세월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치고 세 세대 간호원들을 훌륭히 키워내면서 사회와 집단, 나라를 위해 남모르는 혼신의 자업을 새겨온 그의 소행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안경실 동지와 함께 일해온 지도 수십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경실 동지는 병원에 위급한 환자가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자기 피를 바치고 살을 바치고 정말 남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것이 몸에 푹 배인 그런 사람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많은 피를 뽑고 피부를 떼내면 송한 몸도 견디기 힘든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하고 우리가 간호장 동지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호장 동지는 이들 모두가 내 자식, 내 친혈육들처럼 생각된다. 그러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은 응당한 것이고 나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의 희열을 안겨주던 천리마 시대 보건 일꾼들처럼 살자. 늘 이렇게 자신을 다 잡으며 언제나 한 번새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성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한 가정의 주부만이 아니라 환자들의 친혈육이 되어 혈연 애정을 잇고 사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우리 간호장 어머니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집으로 왔는데 간호장 선생님이 저를 뒤따라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세대주도 출장 가서 없고 울적해 있었는데 제 친정어머니와 같은 간호장 선생님을 보면서 어머니라는 부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고마운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지난해 뜻밖의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댔습니다. 이때 안경실 간호장 동지는 자기의 피부를 서슴없이 저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여일 동안이나 내 머리맡에 앉아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어머니 같기도 하고 친언니 같기도 하고. 우리 용해군인들도 간호장 동지 신세를 정말 톡톡히 줬습니다. 매일과 같이 찾아와서 아픈 데가 없는가도 알아보고 오직 우리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정말 고마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안경실 간호장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담도 큽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자세에 머리가 숙여질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 당에서는
버건 일꾼이라면 응당 하리를 한 그에게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공문 간호원의 감높은 칭호를 안겨주고 공화국 창건 74돌 경축 행사를 비롯한 영광의 자리에도 불러주었으며 우리 시대 종송운동의 전형으로 시대의 존열에 내세워 주었습니다. 안경실 동무는 어느덧 나이 60을 가까이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연료 보장을 받아야 할 그 나이. 이것은 한간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인민의 가장 감높은 평가이며 진정 어린 존경이다. 평화로운 나날에 남을 위해 구처럼 많은 피를 바친 사람은 영웅과도 같다고. 안경실 동무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거 안경실 동무의 집 식구는 내 식구지만 그의 집 밥가마 국가마는 엄청나게 크다. 이 대목 보면서 정말 안경실 간호장과 저에 대해서 많이 대비해보게 됐습니다. 버건 일꾼이라면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도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렴의 그 귀중한 결실. 이 결실을 안경실 동지는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근 40년간을 변함없이 정성의 한기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모든 버건 전사들이 안경실 동지처럼 그런 높은 사상적 각오를 가질 때만이 우리 당이 바라는 조선노동당의 붉은 버건 전사가 될 수 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우리 인민의 건강을 더 믿음직하게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2022년 2023년 유럽 남자 롱구연맹전 준결승 경기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파냐의 리알 마드리드 팀과 바르셀로나 팀 사이 경기입니다. 리알 마드리드 팀과 바르셀로나 팀은 모두 유럽의 강팀들로서 유럽 남자 롱구 연맹전 준결승 경기에서 여러 번 대전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맹전 준결승 경기에서는 리알 마드리드 팀이 이겼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리알 마드리드 팀은 다양한 노키와 공격 전술로 바르셀로나 팀을 78대 66으로 이기고 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팀과 모나코의 AS 모나코 팀 사이에 진행된 준결승 경기입니다. 석점 놓기와 꽂아 놓기, 다양한 빼물기 등 여러 가지 기술 동작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현대로운구는 오늘날 경기의 속도와 공중공 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936년 제11차 올림픽 경기대회 때부터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된 남자 롱구 경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 득점 수가 20점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롱구 경기에서는 득점 수가 평균 70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은 현대 롱구가 속도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올림피아코스 팀이 76대 62로 AS 모나코 팀을 이기고 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23년 국제탁구연맹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결승 단계 중에서 일부 경기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자 단식 중국의 마령 선수와 스웨리의 크리스티안 칼슨 선수 사이 경기입니다. 올해 나이가 34살인 중국의 마령 선수는 중국 국가 탁구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현재 세계 남자 탁구 순위 2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는 중국의 마령 선수가
수일이 크리스티안 칼슨 선수를 종합점수 4대1로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여자 단식 경기입니다. 경기는 중국의 선영사 선수와 러무니아의 사마라 선수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선영사 선수 역시 현재 세계 여자 탁구 순위 2위에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 탁구 순위 1위와 2위는 다 중국의 남녀 탁구 선수들인 번진동, 마령, 진몽, 선영사 선수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는 중국의 선영사 선수가 러무니아의 사마라 선수를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이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하순 기상 상태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31일까지의 날씨를 보면은 기온과 해비 침률은 높고 강수량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심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온이 아주 높았는데 5월 하순 전국 평균 기온은 18도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높았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29일에는 일부 지역들에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기온들도 관측됐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은 곳은 해비 침률과도 관계되는데 이 기간에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은 48%로서 평년보다 낮았지만은 지난해보다는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27일부터 28일까지 중부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 특히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이틀 동안에 월 평균 강수량을 초과하는 많은 비가 내린 반면에 북부 내륙과 동해안 북부의 일부 지역에선 비가 거의나 내리지 않은 것으로 해서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가 심했습니다. 앞으로 6월 상순 기간에도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고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자주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조건에 맞게 북부 지역의 농업부문에서는 감자 포종들에 대한 물빼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북부 지역과 평양시, 평안남도, 함경남도 여러 지역, 해주와 청단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백두산에서는 눈도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 2도,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불안정한 대기의 용량으로 배감을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금야 지방으로서 32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4일부터 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일에 지형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7일이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8일과 9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과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의 보리장마는 6월 8일과 10일 사이에 시작돼서 2, 3일 정도 비가 내리고 2, 3일 정도 개였다가 다시 비가 내리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중순과 하순 기간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